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전기회로 기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회로에 사용되는 기호를 알 수 있다입니다. 전기회로를 보고 전기회로를 분석할 수 있다입니다. 회로에 사용되는 기호. 자, 전기회로 기호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연결되어 있는 이 회로를 간단하게 보기 좋게 그려놓은 이 안에 있는 그림이 전기회로 기호입니다. 전기회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만든 회로도 직접 보지 않아도 우리는 그 회로를 똑같이 만들 수가 있는 편리함이 있죠. 자, 지금 보시는 회로의 예를 보시면 이 회로에 있는 많은 기호들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어렴풋이는 알 수 있죠. 옆에 글씨들이 이렇게 있을까. 얘는 뭐 스타트 모터다. 얘는 이니비터 스위치다. 얘는 이그니션 스위치다 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렴풋이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엔진룸 정션 박스 해갖고 점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애들은 무슨 의미일까요? 또 얘는 무슨 의미일까요? 얘는 휴즈라는데 왜 얘하고 이 휴즈는 서로 그림이 틀릴까요? 그 릴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 릴레이 의미는 뭘까요? 그리고 엔진룸 정션 박스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 있는 건 왜 이렇게 나타냈을까 등등 우리는 많은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가 가나다라 마바사처럼 글을 배우듯이 전기, 회로, 기호도 서로 약속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알아두면 이 회로도가 눈에 들어오겠죠? 자, 지금부터 시작해. 자, 구성부품 1 해갖고 구성부품 있죠? 구성부품이라는 건 뭐예요? 자동차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품들 하나의 낱개 품들을 얘기를 하겠죠. 완성 부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성부품 1번 하나의 완성품 하나의 덩어리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일부 파샬이 아니라 완성품 유닛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는 좌측에 보이듯이 이렇게 네모를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 실선으로 표시된 완성품에 어떤 뭐 정션 박스면 정션 박스, 릴레이면 릴레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이제 보시면 뭘까요? 정션 박스의 내부를 보여준 건데요. 정션 박스라는 하나의 완성품 안에 또 다른 부품이 들어가 있는 거죠. 릴레이 또는 뭐 휴즈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완성품의 일부를 보여줄 때 이렇게 점점점점 부분품을 보여준다 해갖고 점점점점 요 일부분을 이렇게 보여준다.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점점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 중에 어느 일부분, 이 부분을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이 일부분을 보여주는 의미로 점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전체 구성품 중 일부분을 표현할 때 얘기를 한다. 점선으로 표시된 구성품은 전체 구성품 중 해당되는 필요 부분만 표시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얘는 또 뭘까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느 부분을 강조하는 거냐면요. 이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돼 있어요? 구성품에 커넥터가 붙어 있죠. 그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실선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얘네는 하나의 완성품, 유닛이에요, 유닛. 그죠? 유닛이기 때문에 하나의 완성품을 표현하는 거고, 완성품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커넥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표현을 한 겁니다. 얘가 커넥터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커넥터 분리를 하면 이
부품에 커넥터가 심어져 있는 거죠. 자, 구성품과 커넥터가 일체인 완성품을 얘기를 하고요. 커넥터가 부품 자체에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의미가. 또 뭐가 있을까요? 얘는 아까하고 좀 틀리죠? 커넥터 위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완성품이 있는데 완성품에 전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완성품에서 이렇게 전선이 나와 있죠? 얘도 그래서 완성품에서 어떻게 돼 있어? 전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커넥터가. 그죠? 커넥터가 나와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다시 반대편 커넥터가 이렇게 배선이 나와 있죠? 그래서 반대편 커넥터에 이렇게 배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얘는 뭐예요? 완성품과 커넥터가 뭘로?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부품 자체의 커넥터가 선으로, 리드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걸 표현할 때 이렇게 기호로 나타낸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뭐예요? 하나의 완성품이죠? 그럼 또 네모나게 그리면 되겠죠. 예, 네모나게 그려진 상태에서 위에 동그랗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동그랗게. 이렇게. 그건 뭘 표현한 거예요? 완성품 자체에 예, 구멍이 있는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차체와 연결을 할 수 있다. 이 의미가 됩니다. 차체에 고정을 할 때 뭐가 필요해요? 고정 볼트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 볼트 부분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완성품과 스크류 단자가 일체로 구성된 부품을 말할 때 이렇게 그리고요. 부품 자체에 스크류, 볼트, 단자가 붙어있는 완성품 일체형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단면을 보고 계신 건데요. 이거 엔진의 단면 자른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 뭐예요? 요 부분이 지금 파고 들어간 거죠. 엔진 내부에 이렇게 나사산이 이렇게 있어서 요 나사산이 이렇게 파고 들어간 겁니다. 요걸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얘는 접지. 차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그죠? 예, 차체는 마이너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표시고요. 마이너스에 뭐 같이 붙었다. 뭐가 완성품이 차체에 같이 붙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기호로. 자, 이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 부품 하우징이 직접 접지가 되는 제품이다. 이 부품 자체가 아예 접지가 되게끔 되어 있는 제품이다. 이 부품이. 그래서 뭐예요? 부품 자체가 직접 차량의 금속 부분에 붙여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붙여진다는 게 뭐야? 그냥 닿는다라는 의미죠. 예. 구성 부품. 얘는 많이 보신 거죠, 여러분들이? 뭐예요? 열선. 그죠? 우리 의자에도 열선이 있고, 사이드 미러에도 있고, 뒤에 뒷유리 열선도 있고, 열선의 기호입니다. 이 열선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면서 그 방해가 저항인데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뭘로 바뀌는 거예요? 열로 바뀌는 그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선이 일자로 쭉 뻗지 않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꼬불탕 방해를 받으면서 가고 있죠. 그걸 나타낸 겁니다. 완성품이죠? 그래서 완성품 스위치 안에 전기를 꼬불탕 코일을 이렇게 감아서 얘를 표현을 해 준 겁니다. 얘는 뭐라고 그런다? 그래서 히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터 또는 뭐 열선 뭐 이런 곳에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난방장치 하나로 가스 전기를 이용하여 온도를 높이는 장치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자, 구성부품 얘는 또 뭡니까? 예, 얘는 센서인데요. 얘도 센서는 뭐예요? 자동차에 여러 종류의 센서가 있는데 차량 상태를 체크해서 ECU에 신호를 보내는 센서를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얘는 뭡니까? 뭘까요? 예,
연료 게이지죠. 연료 게이지는 뭐예요? 가변 저항을 씁니다. 연료가 많으면 풀이라고 표현을 하고 연료가 적으면 로우라고 표현을 해서 연료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 가변 저항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기에 여기 있어요. 여기 얘가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스위치 역할을 하는 누구예요? 여기 얘예요. 얘입니다.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연료가 적다 많다. 그럼 뭐예요? 여기에서 요 기호 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얘죠. 얘입니다. 얘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다 많다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 연료가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얘는 뭐라고 부른다? 샌더라고 불러요. 샌더. 뭐가 샌더야? 얘가 샌더죠. 얘가 연료 게이지. 자, 샌더가 가변으로 왔다 갔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뭐예요? 연료량을 감지해서 저항값으로 바꿔주는데 그때 클러스터에서 계기판에서 전류를 변화시켜 연료량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얘는 뭡니까? 커먼 레일 인젝터네요. 그죠? 네, 인젝터 표현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하나의 완성품이기 때문에 실선으로 표현을 하고요. 얘는 뭐예요? 중간에 여기 솔레노이드가 있죠. 솔레노이드가 뭐예요? 쇠막대기에 자석막대기에 코일을 감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적인 신호를 주게 되면 얘가 자석이 돼서 어떻게 해요? 인젝터 팁을 끌어당기는 위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코일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인젝터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얘는 뭐야? ECU로부터 출력된 분사 신호에 의해 연료를 분사하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내장된 분사 노즐로 각 실린더의 매니폴드에 한 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연료 공급 파이프와 연결되어 있다. 연료 공급 파이프는 어디 있습니까? 커먼레일 노즐인데 노즐이 어디하고 연결돼요? 여기요. 여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연료가 들어와서 그 다음 어디로 나갑니까? 요 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시겠죠? 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뭡니까? 뭘까요? 여기 이렇게 보이는데 솔 이렇게 보이네. 솔 하고 솔레 노까지 보이네요. 뭐예요? 예, 얘가 바로 솔레노이드예요. 솔레노이드 뭐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류가 코일에 공급되었을 때 코일 속으로 플랜저를 잡아당겨서 기계적인 움직임을 발생시키기 위한 전자기계식 장치로 밸브, 스위치, 접점 및 기타 움직이는 부품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된다. 얘는 막대기에 코일을 감아서 코일이 뭐예요? 구리선이요. 구리선을 막 감아서 낚시추처럼 가늘게 생긴 애를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어떻게 전류를 흘리게 되면 그 주변에는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자기장의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반대편에 있는 쇠막대기를 이렇게 전기를 주게 되면 이렇게 잡아 당기게 됩니다. 그 위로 슉 올라가게 해주는 거죠. 자세히 몰라도 나중에 수업 시간에 또 다시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면 다 아실 거예요. 자, 솔레노이드는 애는 뭐예요? 기계적인 일을 하는 애다. 전기를 주면 사람이 열고 닫는데 그걸 누가 해주는 거야? 솔레노이드가 한다. 얘는 뭡니까? 예, 얘는 스타트 모터예요. 스타트 모터인데 모터를 표현을 할 때 스타트 모터뿐만이 아니라 윈도우 모터, 와이퍼 모터 뭐 모든 모터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한다?
좌측과 같이 표현을 한다. 모터 전력을 받아서 회전하고 그 축에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동력 기계를 말한다. 얘는 뭡니까? 예, 배터리죠. 배터리는 아까 회로도에서 맨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플러스 긴 막대기가 긴 쪽은 플러스,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죠. 그래갖고 이렇게 했고 플러스, 마이너스 됐고 여기가 플러스 쪽, 여기가 마이너스 쪽이 되는 겁니다. 배터리는 자동차가 정지되면 뭘 해요? 배터리 내에서 발생하는 화학적 작용에 의해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켜 시동 시 시동 모터에 전기를 공급하고 전류를 공급해서 스타트 모터를 구동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혹시 주행 중에 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전류가 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배터리 있는 애가 거꾸로 전원을 공급하게 되겠지요. 자, 얘는 뭡니까? 뭐용? 얘는 뭡니까? 우리 배터리하고 같은 역할인데 얘는 콘덴서라고 합니다. 콘덴서. 그래서 기호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얘는 직류는 흐르지 못하고 교류는 통과하게 합니다. 그래서 얘는 주파수가 높을수록 주파수의 변화가 높을수록 잘 통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콘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성격을 띤 애가 있고 안 띈 애도 있습니다. 얘는 뭘까요? 예, 우리 많이 봤죠? 라디에이터 앞쪽에 차량 제일 프론트 앞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얘는 경음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이렌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혼 경음기 부저 사이렌 빵빵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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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도 이렇게 기호를 나타냅니다. 다른 자동차는 보행자에게 주의를 주고자 할 때 사용하며 버스나 트럭 등 대형 차량에 사용하는 공기식과 일반 차량에 많이 사용하는 전기식이 있다. 그래갖고 전기식과 공기식 중에 공기식 소리가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소음 규제에 맞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큰 소음을 내기 때문에 경적 한번 울리면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규정 부품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에어혼으로 바꾸지 마세요. 보이시는 게 뭐죠? 예, 스피커죠. 자동차에서 스피커를 지금 기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얘는 스피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심벌 상단부에 뭐가 있어요? 완성 부품의 이름이 있습니다. 왜? 스피커는 운전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조수석에도 있고 뒷자리 쪽에도 있죠. 그리고 크러쉬 패드 우측, 좌측, 상단부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스피커인지 이 부품의 위치 이름을 함께 표현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스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각종 스위치, 우리 도어 스위치도 있고요, 윈도우 스위치도 있고, 와이퍼 스위치도 있고, 라이트 스위치도 있습니다. 그 스위치들이 어떻게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오프 상태에서 온 스위치로 이렇게 붙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 적점이 한 개를 표현할 때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내고요. 스위치는 정기적인 신호를 온 또는 오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제가 이제 움직이는 스위치 역할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실제 그림에서는 서 있게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에서 스위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이 부분, 이 브레이크 스위치인데요. 이 부분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흰색 막대기가. 그러면 스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이렇게 붙는 거죠. 붙게 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기가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스위치의 이름이 이렇게 여기에 무슨 스위치인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완성된 부품에 대한 아까 스위치는 명칭이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 스피커처럼 어디에 쓰이는
스위치인지 어느 위치에 있는 스위치인지 스위치 명칭을 나타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심벌 상단에 반드시 이렇게 완성 부품의 이름을 표현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근데 지금 밑에 보니까요. P12C50-2라고 있네요. 요거 뭔지 아시죠? P는 구성 부품의 위치도 사진 번호고요. C는 커넥터 정보 페이지입니다. 알고 싶을 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얘도 스위치하고 똑같이 생겼죠. 다만 어때요? 그죠? 얘는 스위치는 이렇게 윈도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지만 얘는 누르면 다운, 올리면 업이죠. 그래서 이 안에는 스위치가 두 가지 기능을 한다 해가지고 이 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스위치와 스위치 사이를. 연동된다 뜻이에요. 나는 하나만 누르지만 안에서는 스위치가 뭐 어떻게 두 개가 같이 움직인다. 스위치 접점이 두 개일 경우에 스위치와 스위치 사이에 연결된 점선으로 표시를 해서 이 양쪽에 있는 스위치가 다 작동이 된다. 한 번 누르면 두 개의 스위치가 다 작동이 된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것이 다음과 같은 기호입니다. 이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자동차 시동을 걸 때 자동차 키를 꽂고 돌리는 곳이죠. 그래서 이 부분, 그죠? 그래서 스위치 접점이 여기도 두 개가 있습니다. 플러스가 AM을 통해서 두 군데서 들어와요. 만에 하나, 순간적으로 많은 이제 전기를 주고받는데, 만에 하나 스위치 신호가 AM 하나가 망가졌을 때 다른 하나가 살아있으면, 뭐, 라디오가 ACC 온에서 뭐 라디오가 안 들어오든 뭐 기타 부속품 전구가 안 들어오든 뭐 이런 일은 상관이 없지만 스타트는 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활한 전류를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ACC 전원, 아니 ACC가 아니라 AM 전원, 플러스 전원이 두 군데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도 이제 점선으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나는 키 하나만 돌리고 있지만 안에서는 스위치 두 개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정구 박사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번 문제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에 있는 그림은 뭐예요? 커넥터 암수 한 쌍을 지금 나타낸 겁니다. 그걸 그림으로 보시면 좌측에 있는 그림처럼 표현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 커넥터는 각각 나타내고 있는 숫자들이 의미가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터는 암수가 한 쌍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게 암이고 어느 게 숫 커넥터인지 그걸 좀 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먼저 깜빡이는 요 화살표 이걸 보시면 10이라는 애는 무엇을 나타내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전에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서 구성 부품 위치 색임표 삽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 부품 위치에 색임표를 삽입하게 되어 있고요. 참조용으로 각 커넥터의 이름을 나타낸다 했어요. 얘는 뭐예요? M05-2라는 위치에 메인 커넥터 05번째에 뭐예요? 다시 2라는 건 이 메인 커넥터 05번에 또 새끼가 쳐져 있다는 뜻이죠. 그 02번째, 그럼 01번째의 커넥터가 또 있다는 뜻이 됩니다. 2번째의 커넥터가 얘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깜빡이고 있는 저 10은 뭘까요? 그렇죠. 이 커넥터에는 지금 현재 얘가 M05-2번이라고 치면 여기에는 지금 몇 개인지는 몰라요. 일부분만 나타낸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뭐 몇 개인지 모르는 이 커넥터 핀은 10개는 넘겠죠. 여기 10이라고 했으니까 10번째 핀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얘는 수 커넥터죠. 이렇게 튀어나온 거. 그리고 뭐예요? 쏙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뭡니까? 암 커넥터예요. 우리 커넥터에서 배웠었죠? 얘가 뭡니까? 얘가 암 커넥터, 구멍이 있는 애가 암 커넥터, 구멍에 들어갈 수 있는 애가 뭡니까? 수 커넥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 커넥터, 수 커넥터를 기호로 나타내면 좌측 그림과 같고요.
커넥터를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 좌우 핀 번호는 서로 마주 보았을 때 같은 번호이기 때문에 빼서 정면으로 쳐다보게 되면 좌우가 핀 번호가 틀려진다 그랬죠. 왼수 해갖고요 그랬죠. 왼쪽은 수 커넥터, 오른쪽은 암 커넥터가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렇게 세워보면 어떻게 돼요? 예, 수 커넥터가 위쪽이고 암 커넥터가 밑에 쪽에 있는 그런 회로도 기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뭡니까? 점이 있네요. 점선으로 이렇게 우리 스위치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뜻은 뭘까요? 같은 구역에 있는 커넥터다. 하나의 덩어리 안에 한 커넥터 안에 몇 핀짜리인지는 모르는데 얘는 1번 핀이고 얘는 3번 핀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두 개의 와이어가 같은 커넥터에 연결돼 있다. 그럼 E35라는 커넥터에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점선은 각 두 개의 와이어가 동일한 커넥터상에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예, 왜 보시면 조인트 커넥터예요. 조인트 커넥터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인트 커넥터는 뭡니까? 커넥터 외부에서 와이어가 조인되는 커넥터를 얘기를 합니다. 자, 커넥터 안에서 전선 하나에 여러 가닥의 전선을 연결한 모습을 기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얘는 뭘까요? 파워 커넥터라고 합니다. 우리 전기 자동차가 나왔잖아요. 예전에는 없던 기호인데 이제 전기 자동차가 나오면서 우리 플러그 인 아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 플러그를 꽂는 곳을 이렇게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냅니다. 그 배터리 상시 전원 제어 그림입니다. 와이어. 자, 얘는 뭐라고요? 물결무늬가 이렇게 줄이 있고요. 이렇게 줄이 있고 물결무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전선이 쭉 이어져 있는데 그 길이를 다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간 생략을 하는 거예요. 중간 생략을 해서 이 물결무늬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 반대편을 찾아서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얘는 뭡니까? 전선이 무슨 색을 띠고 있니? 라고 색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죠. 0.5mm 제곱에 노란색 바탕에 빨간 줄이 가 있는 전선이다. 이럴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Y의 컬러를 표시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림의 Y/R의 의미는 노란 바탕에 빨간색 줄무늬 두 가지 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와이어, 요번에는 와이어 기호 중에 뭡니까? 같은 문자 끼리는 같은 전류 흐르는 순서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A라는 애가 화살표가 전선의 끝에 A라는 애가 나와 있어요. 그럼 뭐야? 우측에서 좌측으로 우리는 글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읽죠. 그래서 우측 페이지에서 A가 끝났으면 좌측 페이지에 A라고 하는 애 시작하는 애가 있으니까 글로 찾아가라. 전류는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방향이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한 페이지에 다 표현할 수가 없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류. 그래서 여기 삼각형은 전류 흐름의 방향을 표시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말이죠. 회로도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렇게 다음 페이지 다른 회로도 분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어디 회로를 참조하시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시겠죠? 회로도 참조의 의미가 됩니다. 다른 회로와 공유하는 부분을 표시해서 화살 표시가 지시하는 회로도에서 다시 그 회로도 시작 부분이 나타난다. 이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요. 자기진단 점검 단자회로 SD 200-8 여기를 봐라. 얘를 보고 싶으면 C캔 통신을 보고 싶으면 M캔 통신을 보고 싶으면
그 부분을 봐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번 볼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요 페이지를 아까 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SDG 200-8은 자기 진단 점검 회로인데요. 우리가 그 페이지를 가서 보니까 자기 진단 회로 8페이지에 SD 200-8이라는 곳에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다음 SD 2001-2는요. 예, 자기 진단 점검 회로 SD 2001-2라는 요 페이지에서 어떻게 시작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아실 수가 있겠지요. 이해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해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다 해보시면 아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동차에는 수동과 자동이 있죠. 그래서 다른 내용은 다 똑같은데 변속기 사양만 틀리기 때문에 수동이면 일로 가라, 자동이면 절로 가라 이렇게 해갖고 두 가지 회로도 참조를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시면 그걸 확대를 한 게 지금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뭐 예를 들어 얘는 자동 수동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애냐 아니면 오디오만 있는 애냐 이걸 봤을 때 나는 내비게이션 타입이다. 그러면 좌측으로 나는 내비게이션 없어. 오디오만 있는 애야. 그럼 우측으로 따라가라. 이 뜻이. 자, 얘는 뭐예요? 조인 중간에 원선이 있으면 원선에 여러 가닥의 전선을 같이 전원을 분배하거나 뭐 또는 접지를 분배하거나 분배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조인트 와이어를 나타날 때 쓰는 겁니다. 배선상에 조인되는 곳을 표시해서 조인트는 선에 점을 찍어서 나타내며 차량에서 실제적인 위치와 연결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약간씩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얘는 뭘까요? 예, 이 지금 휴즈 박스 아닌데요. 휴즈 박스 안에 하나의 휴즈만 나타낸 거예요. 전체 구성품 중 일부, 우린 점점점점으로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점선으로 나타낼 때 휴즈 배분도를 참조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분기된 와이어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표시된 회로들 참조해라 라는 의미가 돼요. 그 중에 어느 휴즈, 예, 10A는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다른 휴즈도 여기서 또 파생돼서 나간다. 그럼 얘가 먼저 끊어지면 이 뒤에 연결되는 다른 휴즈도 전기가 흐르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와이어 중에 우리 여기 회색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애를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른 배선하고 좀 틀리지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점점점점으로 전선 바깥을 이렇게 감싸는 걸 지금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여기 지금 보시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얘는 쉴드 와이어라고 해요. 쉴드 와이어. 쉴드 와이어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노이즈 전파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센서선에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와이어의 전파 차단 보호막을 둘러싸서 항상 접지 상태이며 엔진 및 TM 컨트롤을 하는 센서 측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번에는 뭘까요? 차체에 지금 전선이 볼트로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쯤에는 뭐예요? 배터리가 있을 거예요. 배터리에 의해서 어떻게 차체에 지금 이렇게 연결된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접지라는 의미가 돼요. 접지. 근데 어디 접지? 배터리 접지가 아니라 차체 접지다. 이 뜻이 됩니다. 뭘로? 볼트로. 그래서 금속 부분에 접속되어 있는 와이어의 끝을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얘는 뭡니까? 접지는 접지인데 차체에 접지를 했어요. 근데 한 개가 아니고 몇 개? 두 개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원선 접지지만 하나는 뭐예요? 우리 휴즈처럼 다른 접지도 같이 공통 접지가 쓰는 애가 있다.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 오는 회로도인지 자, 얘는 램프.
램프에서 뭐예요? 경고등이에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무슨 경고등? 안전띠, 안 맸을 때 안전띠매, 안전띠매, 안전띠매 그러면서 깜빡, 깜빡, 깜빡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계기판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계기판 내 다른 지시등에 연결돼 있다. 이 얘기가 됩니다. 인디게이터는 다른 지시등도 같이 쓰고 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싱글, 더블. 이 경우는 뭐예요? 전구 안에 코일이 하나냐, 두 개냐, 이럴 때 얘기하는 거죠. 자, 램프. 필라멘트 개수에 따라서 싱글과 더블로 나눈다. 퓨즈블 링크. 아까 휴즈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자, 휴즈는 전선의 부하가 심하게 걸릴 때, 저항이 심하게 걸릴 때, 부하가 망가지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 휴즈가 먼저 단선이 되도록 해놨죠. 그래서 실내 휴즈 박스 중에 일부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얘는 뭐야? 전원 공급 상태와 휴즈의 위치 및 용량, 다른 휴즈와의 연결 여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얘는 몇? 휴즈 14는 뭡니까? 그쵸. 10A는 또 뭘까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온 전원, 얘는 무슨 뜻이에요? 입력되는 전원의 상태가 키 ON을 해야지만 입력이 된다. 전원이 임가된다. 플러스가 간다. 이 뜻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휴즈 표시 위에 기다란 막대기 뭡니까? 그렇죠. 다른 휴즈와 연결이 돼 있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얘는 혼자 쓰는 애가 아니고 이 휴즈는 다른 휴즈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다 이 뜻이 돼요. 분배된 휴즈다 이 얘기가 됩니다. 네, 휴즈 몇 번? 넘버이 14번째 휴즈다. 얘는 뭐예요? 휴즈의 용량이 되겠습니다. 10A, 20A, 5A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얘도 휴즈인데 정션 박스에 있는 휴즈를 나타내는 용량이 좀 큰 휴즈죠. 엔진룸 휴즈 박스 중에 일부 휴즈를 나타낸 거고요. 엔진룸에 있는 휴즈 박스는 정션 박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션 박스와 전원 공급 상태, 휴즈 및 위치, 용량, 다른 휴즈와의 연결 여부를 얘도 똑같이 나타냅니다. 자, 첫 번째 전원이 뭐냐? 키 온오프에 상관없이 항상 연결되어 있는 전원이다. 제일 위에 짝대기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휴즈하고 같이 나눠 쓰고 있다. 얘는 아까 앞에 있는 애하고 이 커넥터 타입이 틀리죠? 얘는 휴즈가 무슨 타입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순놈이잖아요. 순놈. 그래서 핀이 나와 있는 애가 아니라 핀이 꽂힐 수 있는 구멍이 있는 애죠. 순놈이래. 암놈이죠. 암놈. 암 커넥터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놈 커넥터 모양의 휴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션 박스에는 스커넥터 핀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스커넥터 핀이. 자, 아까하고 틀린 타입입니다. 그래서 얘는 몇 암페어? 30A. 요 위에 이 뚜껑이 지금 투명해서 잘 안 보이는데 얘를 보시면 30A, 40A 이렇게 용량이 써져 있습니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스타트 모터나 메인 배선이나 발전기에 메인 배선석이 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배선이 일정한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휴즈블 링크가 녹아서 전원을 차단해주는 휴즈입니다. 릴레이. 이번에는 릴레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요 4개의 커넥터 핀이 나와 있는 애가 바로 4핀 릴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커넥터 핀이 4개가 있죠.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얘는 4핀 릴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걸 기호로 나타내면 왼쪽에 나온 얘처럼 얘기를 합니다. 커넥터 핀이 얘가 몇 개 있다. 얘도 똑같이 3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4핀 릴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핀 릴레이인데 평상시에 이 스위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 떨어져 있죠? 여기가 서로. 그래서 어떻게 노말 노말 오픈이다. 평상시에 스위치가 열려 있다. 그 얘기가 되겠고요. 만약에 평상시에 이렇게 서로 붙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노말 클로즈다. 클로즈 릴레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코일을 통해서 전류 흐름이 있으면 코일이 뭐예요? 여기죠? 여기. 코일을 통해서 전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아니면 또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가 되면 되겠죠. 어쨌든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흐르니까.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의 흐름이 있으면 그 코일이 자석이 돼서 자화가 돼서 자석의 성질을 띠게 돼서 위에 있는 구리 접점을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스위치가 서로 붙게 되면 대기하고 있던 큰 전류가 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겠지요. 그걸 우리는 릴레이 작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릴레이에 대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자, 지금 이건 릴레이 4핀을 우리가 커넥터 단자가 있는, 커넥터 핀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들어서 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숫자가 30번, 87번, 85번, 86번 이런 게 보이시죠? 얘네는 뭐냐면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모든 릴레이는 이렇게 핀 번호를 각인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얘는 몇 번이구나 몇 번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굳이 핀 번호를 외우지 않아도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각각 핀의 역할만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얘는 지금 무슨 라인이구나 무슨 역할을 하는 애구나 마이너스 라인이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30번은 릴레이에서 여기 제 위쪽 오른쪽에 있는 애를 30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30번은 플러스 B뿔 라인이라고 합니다. 배터리에서 전원이 넘어오는 대전류 라인이에요. 자, 그 다음 IG 뿔 라인 얘는 몇 번? 86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전기에 있어서 플러스는 크다. 상대적으로요. 마이너스보다 크다, 길다, 넓다. 그리고 숫자로 표현할 때 짝수는 플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이너스는요. 홀수, 작다, 가늘다, 짧다, 좁다. 이런 경우에 마이너스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플러스는 다 뭐예요? 짝수예요. 30번, 86번은 이미 짝수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플러스가 연결이 돼 있겠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30번이 플러스니까 반대편은 뭐가 와야 돼요? 마이너스가 와야겠죠? 여기가 플러스니까. 자, 그러면 30번 대전류가 스위치가 ON 돼서 붙으면 반대편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여기 몇 번이다? 87번이 되겠습니다. 87번. 자, 그러면 86번 IG 라인과 만나게 되는 애는 몇 번이다? 이미 나와버렸는데 85번 스위치 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뭐예요? 코일이 자석이 돼서 한마디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연결을 해주게 되면 얘가 자석이 돼서 30번에 있는 스위치를 87번 쪽으로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애다. 이 얘기가 되죠. 이 스위치는 뭐예요? 우리가 직접 온, 오프 하는 라디오 스위치라든지 아니면 라이트 스위치라든지 그런 스위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직접 작동시키는 스위치 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30번에서 87번으로 대전류가 흘러서 87번에 있겠죠. 전구라든지 모터라든지 우리가 작동하고 싶은 부하가 있을 거예요. 그 부하가 있다 해서 87번 부하 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릴레이를 한번 아까 그 릴레이 커버가 씌워져 있었던 걸 커버를 빼봤어요. 빼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아까 봤을 때 요 밑에 얘는 30번이었고 얘는 87번이었고 저쪽에 있는 애가 86번이었나요? 그리고 여기가 85번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릴레이 회로의 그림하고 이 실제 릴레이하고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30번은 릴레이 여기가 스위치예요. 스위치 요 부분이 요 부분 요 스위치 여기가 30번이고요. 그럼 스위치하고 닿는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가 스위치하고 닿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뭐 그럼 몇 번이다? 87번 부하 라인이 되겠습니다. 코일이 여기 이게 코일입니다. 코일이 자석이 되면 30번에서 87번으로 스위치가 붙는다. 이 얘기가 되겠죠. 자, 그걸 지금 표현을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얘네가 코일이 자석이 되려면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를 줘야 되는데 어디가 86번이냐? 아, 이 앞에 있는 애가 86번이래요. 여기 보시면 요 구리선이 가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요 막대기에 이렇게 연결해서 이쪽은 뭐예요? 플러스가 가고 그럼 이쪽 반대편에는 마이너스가 가면 되겠죠? 그럼 몇 번? 85번이 가게 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구리선이 이렇게 보이시죠? 아마 이쪽 뒤쪽에 이렇게 끝에 와 있을 거예요. 끝에 와 있든지 뭐 옆에 와 있든지 한쪽은 플러스 한쪽에 마이너스 두 개면 여기 구리선이 엄청 낚싯줄처럼 가는 애가 많이 감겨 있거든요.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자석도 힘이 세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코일이 자화가 되면 대기하고 있던 30번에 있는 큰 전류가 87번하고 딸바닥하게 붙게 되면서 실제로 딸깍 소리가 납니다. 대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릴레이에 저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릴레이 4개의 핀 번호는 똑같고요. 4핀 릴레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얘는 30번, 얘는 87번, 얘는 85번, 86번이라고 칩시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어떤 일이 있냐면 운전자가 스위치를 온 했다가 또는 뛸 때 여기에는 큰 아크 전류가 발생을 하게 돼요. 아크 전류에 의해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 쪽으로 빠져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얘가 스위치 온 하면서 이쪽에 또는 오프하면서 이 반대편으로 전기가 흘러가게 되면 퓨즈 쪽이나 부하가 있다면 부하 또 이런 애들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손상 보는 일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여기에 다이오드를 넣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다이오드가 얘예요. 이 다이오드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 대기하고 있던 플러스가 스위치 온 되면서 마이너스 쪽으로 가서 잘 흐르다가 스위치를 딱 띄려고 하는 순간 이 전기는 서로 안 떨어지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여기에 순간적으로 굉장히 큰 전기가 생성이 되면서 그 전류가 어디로 거꾸로 이렇게 역으로 쏘게 되죠. 역으로 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대편에 퓨즈라든지 부하라든지 기타 전자제품이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되돌아오게끔 해주는 저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회로도 보호하고 릴레이도 보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항을 어느 순간부터 내장되어 있는 릴레이를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요, 아까 저항 있던 자리에 뭐가 있어요? 예, 다이오드가 있죠. 다이오드의 특징이 뭡니까?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전류가 반대편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저항처럼 방향성이 없는 애들은 내가 뜻하지 않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도 있겠지만 얘는 내가 지정해 놓은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겠죠. 즉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 기호는 다음과 같고요. 이 기호가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항이 있던 자리에 다이오드가 있죠.
그리고 다이오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류가 역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저항도 마찬가지지만 저항하고 다이오드의 차이는 뭐예요? 다이오드는 한 방향으로만 무조건 흐르게 하고 저항은 방향성은 없지만 어쨌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성격 때문에 어떻게 전류를 크기가 작아질 때까지 맴돌이 전류로 해서 소모를 시켜버린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4핀 릴레이 스위치가 작동하는 모습을 한번 보실게요. 자, 여러분들이 4핀 릴레이 스위치 작동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고, 아, 얘가 이렇게 작동을 하는구나 라고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프 시에 스위치가 서로 떨어져 있어. 오케이. 그다음 온. 지금 보시면 스위치가 붙고 스위치 떨어지고 붙었지? 하는 게 띄고.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지금 스위치죠. 붙이고 띄고 붙이고 띄고 이쪽에 있는 게 30번, 코일 쪽에 있는 게 온 87번이 되겠습니다. 오프 시에 스위치가 서로 떨어져 있어. 오케이. 그다음 온. 스위치 붙었지? 띄고 붙이고 띄고 붙이고 띄고 붙이고 띄고 온 오프 온 오프. 잘 보셨죠? 자, 릴레이. 이번에는 보시면 아까는 4핀이었는데 핀이 몇 개입니까? 그죠? 5개예요. 없던 게 생겼죠? 뭐요? 87A라는 애가 생겼습니다. 87번은 부하 라인이라고 했는데 얘는 한마디로 쌍둥이인 거예요. 87번이 쌍둥이. 그래갖고 쌍둥이 1, 2처럼 쌍둥이 87번, 쌍둥이 87A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87번은 둘 다 뭐다? 부하 라인이다. 자, 회로 그림은 기존 4핀에서 부하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부하가 더 생기는 거니까 여기 87번 부하가 스위치 라인 반대편에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87A 부하 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부하 라인은 마이너스가 맨 끝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 플러스가 건너오면 부하 라인에 내가 키고자 하는 아니면 작동하고자 하는 부하를 놓으면 되겠습니다. 얘는 오픈 릴레이고요. 코일 전류가 자화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스위치가 평상시 87A에 붙어 있다가 87번으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상시엔 87번이 계속 전류가 흘러서 작동을 하고 있다가 스위치 온 되면 85번 스위치가 온 되면 코일이 자화돼서 어떻게 된다? 30번 스위치가 87A에서 87번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7A는 평상시에 닫힘 회로, 노멀 클로즈 회로이고요. 87번 얘는 평상시 때 뭐? 노멀 오픈이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 얘가 5핀 회로 릴레이 모습이고요. 얘도 똑같아요. 붙는 거는 다만 부하 라인만 하나 더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럼 5핀 회로 릴레이가 작동하는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온 오프 온 반복. 어떻게 돼서 얘는 오프 시에 스위치가 87번과 이렇게 붙는 게 보이시죠? 87A, 87과 붙는 겁니다. 왜 웃어? 더 기다릴 거야. 오프 온. 자, 다이오드. 자, 다이오드라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흘려주는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이오드 기호는 좌측과 같이 표현을 하고요.
얘는 전압을 한 방향으로 인가했을 때만 전류가 흐르는 경류 작용을 하는 2단자 반도체 디바이스를 얘기를 합니다. PN 접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흘리는 반도체 부품. 다이오드를 조금 더 성격을 바꿔서 얘는 전류가 흐르게 되면 뭐예요? 빛을 발하게끔 하는 애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보셨던 다이오드 기호에 동그라미를 하나 넣고 화살표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되니까 빛을 발산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발광 다이오드라고 그래요. 발광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는 순방향으로 전압,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순방향으로 전압을 가했을 때만 빛을 내는. 자, 다이오드에서 이 그림은 뭘까요? 아까는 빛을 내는 애였지만 얘는 빛을 받는 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기호가 들어오는 쪽으로 돼 있죠. 그래서 얘는 수광 다이오드, 포토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의 특징은 평상시에 빛이 닿으면, 빛이 들어오면 어디에 이 수광부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 수광부를 통해서 이곳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 빛의 강도에 따라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그 빛의 강도에 따라 비례해서 전류가 많이 흐르고, 그러니까 물이 많이 흐르고 적게 흐르고가 조절이 된다. 뭐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빛의 세기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자, 정구 박사가 나왔어요. 자, 얘는 뭘까요? 얘는 뭘까요? 얘는 제너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너 다이오드. 자, 그림과 같이 생겼고요. 제너 다이오드는 항복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복전압. 항복전압을 갖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얘가 두 팔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느낌이죠? 원래는 서로 이렇게 올려놓고 만세를 하면서 전류가 역방향에서 오는 걸 버티고 있습니다. 흐르지 못하게. 그러다가 자신이 견딜 수 있는 전압까지만 견디다가 거기서 조금이라도 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못 버티고 항복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역방향으로 순간적으로 전류를 통과시켜 버리게 됩니다. 이 다이오드는 어떻게 해요? 역방향으로 어느 일정 값 이상의 항복 전압이 가해졌을 때 역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끔 하는 애예요. 그래서 일정한 회로를 만들거나 아니면 정전압 회로를 만들려고 그럴 때 과전압으로부터 회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애가 제너 다이오드입니다. 자, 8번 트랜지스터 T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박사가 나왔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중에 하나겠죠. 자, 종류와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R의 종류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NPN형과 PNP형이라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플러스 성질의 P형 반도체하고 마이너스 성질의 N형 반도체를 교대로 이제 접합해 만든 건데요. 접합하는 성질에 따라서 NPN형 또는 PNP형으로 이렇게 두 종류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NPN형 같은 경우에는 이 베이스 단자에 플러스를 공급해주면 베이스에서 이미터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이때 컬렉터에 대기하고 있던 큰 전류가 이미터 쪽으로 흐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 PN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요. 이미터에서 베이스로 작은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미터에서 콜렉터 쪽으로 큰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TR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스위칭 작용이에요. 스위칭 작용. 두 번째는 뭘까요? 증폭 작용입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베이스에 전압을 가하면
이미터로 흐르게 되고 그때 콜렉터에서 이미터로 큰 전류가 흐른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게 어떤 뜻인지 한번 볼까요? 자, 스위칭 작용이라는 건 베이스에서 이미터로 0.65V 이상의 전압이 차이가 나게 되면 그 얘기는 뭔가요? 여기가 플러스 0.65V 이고 여기가 0V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0.65V의 작은 전류를 흘려보내게 되면 여기 막혀있던 길이 뚫려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흐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어떤 게? 전류가. 그래서 증폭, 두 번째. 증폭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전류로 큰 전류를 통제한다 이 얘기가 됩니다. 작은 전류라는 건 어디에서 어디예요? 베이스에서 2m로 흐르는 전류를 얘기하는 거겠죠. 베이스에서 2m로 흐르는 이 전류, 이 작은 전류로 큰 전류를 통제한다, 제어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증폭작용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PMP 한번 얘기해 볼게요. PMP는요, 똑같이 베이스에 0.65V의 차이가 나게끔 해줘야 됩니다. 누구랑? 아까하고 똑같죠. 아까 어디하고 차이 났었어요? 2m하고 사이에 0.65V 차이가 났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차이가 0.65V의 차이가 나면 얘가 문이 열려서 2m에서 콜렉터로 큰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2m에서 베이스의 전류가 흘러야 작동한다. 얼만큼? 0.65V의 전압이 흘러야지만 작동을 한다. 이때 이 전류가 흐르면 2m에서 콜렉터까지 끊겨있던 길이 열리게 되어서 어떻게 된다? 전압과 전류가 큰 전류가 흐를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 동작 원리를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고 좀 더 쉽게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TR의 작동 원리예요. TR의 작동 원리를 아주 보기 좋게 나타낸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베이스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작은 전류예요. B단자예요. B단자, 베이스. 베이스에는 지금 작은 전류만 있죠. 베이스에 지금 전류가 아직 스위치가 오프 상태예요. 오프 상태. 오프 상태. 오프 상태라서 아직은 전류가 여기에서 일로 흐르질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열로 흐르게 되면 베이스에서 2m로 흐르게 되면 2m로 이렇게 흐르게 되면 이때 어떻게 얘가 이렇게 열리니까 얘도 같이 톱니가 물려있으니까 이렇게 열리겠죠. 열리면서 대기하고 있던 많은 전류들이 어디로 컬렉터에서 2m로 흐르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베이스의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막혀있던 콜렉터와 2m 사이의 길이 열려서 트랜지스터가 작은 전류에 의해서 큰 전류를 제어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죠. 베이스 0.65V를 또 주면 그 힘에 의해서 콜렉터에 있던 뭐 10V든 20V든 우리 차에서는 12V죠? 12V의 큰 전압이 2m 쪽으로 흐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여기까지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